기출 문제 한번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끊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at the 2015 fortune, 이게 이제 대문자로 써 있으니까 잡지 이름이에요. 포춘지죠, 포춘지. fortune. 부라는 뜻이죠, 부. fortune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운이라는 뜻도 있고, 운. fortunately, 그죠? 운 좋게도. 그래서 이제 운이라는 거를 우리의 운명이라고도 하죠. fortune teller 하면 점쟁이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 fortune이 운이라는 뜻으로 재산이라는, 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재산과 돈. 그래서 이제 포춘지는 보통 이제 경제 잡지죠. 거기에서 뭐 1년에 한 번씩 most powerful, 이제 뭐 아시아인의 100명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뭐 또는 뭐 여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가장 most powerful 한 이 summit, 정상이라는 소리죠. summit. 그죠? 정상. 여성에게 있어서 가장 파워풀한 서밋은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서밋 터크로 많이 써요. 서밋 터크. 뭐 six party. 서밋 터크 하면 육자 회담, 정상회담 할 때 이렇게 많이 써요. 서밋 터크. 정상회담 할 때 씁니다. 정상회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거를 하나로 그냥 봐야겠죠. 이렇게 다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에서 포춘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정상 회담에서 이 여자가 지니가 이렇게 제안을 한 바가 있대요. 이러한 조언을 했대요. 그 조언이 뭐냐? 당신이 ever learn the most, 이렇게죠. learn most죠.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배운 적이 언제냐? in your life 라고 질문을 했고, 그리고 무슨 경험에서 가장 많은 거를 배웠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자기가 바로 답을 주죠. 나는 확신하기를 당신이 이랬을 것이다. You will tell me. 그죠? 뭐라고 대답할 것이다? It was a time. 이런 시간이었다. It was a time. 바로 이런 시간이 가장 많이 배운 것이다. You felt at risk죠. 느껴졌던. 근데 이거는 이 felt라는 것은 그냥 비동사입니다. You are at risk죠. 네가 가장 위험한 시기에 있었던 그 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됐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when을 빼고 해석하죠.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니까. It was a time you felt at risk죠. 네가 가장 리스크라고 느꼈던 그 시간일 것이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즉, 그죠? 여기 이제 콤마 찍혀 있으니까 이 자리 자체가 부사 자리죠. 그러니까 부사적 해석을 해야 되죠. 부사. 뭐뭐 하기 위해서 become a better leader가 되시려면 have to step out. 밖으로 나오세요. step out. out of your comfort zone. 그죠? comfort zone. 그러니까 네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곳이라는 것은 네가 제일 잘하는 영역이라는 뜻도 있지요. 네가 제일 잘하는 영역에서 나오세요. 네가 가장 편안한 지역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리스크니까. Step out of your comfort zone이 리스크니까. 좀 내가 위태롭다라고 느끼는 것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밖으로 나왔을 때라는 뜻이죠. 그랬을 때 가장 많이 배운다. 단어를 갑자기 몰아서 보면 본인이 좀 불안해지죠. 자신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럴 때 가장 많이 배운다 이런 얘기.
자신 없는 쪽을 많이 도전하세요. 리더가 되시려면. 그래서 그거하고 better 리더가 되려면 felt risk를 하라는 말이 또 challenge라는 뜻이죠. 이게 다 같은 뜻이죠. 이게 지금 다 같은 표현이죠. have to challenge the conventional ways. 그러면 conventional ways of doing things라는 말, 이 단어 자체가 뭐예요? comfort zone이죠. 네가 잘한다라는 comfort zone. 네가 늘 conventional이라는 것은 오래된이죠. tradition. 네가 tradition. no. 일상적으로 해오던 방식. 그 방식에 의문을 제기해라. challenge, 도전해라. 이런 얘기니까. 의문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그게 네가 스스로를 at risk. 그죠? 위험에 두게끔 만드는 방법이다. 그렇게 해야 뭔가를 배운다. You have to challenge. You have to search. 뭐를 찾으셔야 된다? opportunity, 기회를 넘어라. 그 기회가 바로 innovate. 그죠? 이 innovate이 결국에는 혁신을 하게 되려면 challenge를 계속 하셔야 된다. challenge 하시고 그 다음에 search를 하셔라. 바로 challenge, innovate 할 수 있는. 여러분들 renovate는 뭔지 아세요? renovate.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콩글리시로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재건축 할 때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나라는. 리모델링은 영어에는 없더라고요. renovation만 있습니다. renovate. 다시 재건축을 하는, renovate을 하는 거죠. 얘하고는 좀 다르죠. 여기는 혁신이고 renovate은 리모델링 하다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렇게 쭉 본인이 이야기를 잡아줬고 마지막에 요약 한마디 해주네요. 이제 여기가 이제 요약을 좀 해준 겁니다. 여기 위에서 말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 주네요. 즉, exercising leadership. 여기서 exercise는 운동하다라는 개념보다는 발휘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발휘하다. 발휘하다라는 뜻도 있고 운동하다라는 뜻도 있죠. exercise, 운동하다. 그래서 운동하다의 뜻으로 쓸 때는 workout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workout. 운동을 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튀어나오죠. 근육이. 배가 나오진 않지만. 자, 그 다음에 발휘하다 할 때는 exert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exert. wield라는 표현도 되게 많이 써요. 칼을 휘두르다. 뭐뭐를 휘두르다. 권력을 휘두르다. 뭐뭐를 발휘하다. exert. 그 다음에 wield.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require. 이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requires.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require를 오형식으로 써가지고 require you. 네가 목적 보어. challenge the organizational status quo. status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상태란 뜻이죠. status. 현 상태란 뜻입니다. 현 상태. 조직의 현 상태를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끔 해야 되는 게 요구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당신 스스로가 챌린지를 하죠. 어디까지도 너의 internal state of quo. 그러면 여기에서 조직적 state of quo라는 것은 네가 속해 있는 회사, 조직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너의 정신 상태, 너의 내면, 그러니까 너의 스스로에게도 도전을 해라. 너의 조직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너의 조직도 바꾸려고 할 뿐만 아니라 너 스스로도 내면도 해라. 그래서 너의 자신을 그죠? challenge yourself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챌린지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벤처를 하는 거니까 벤처. 모험을 하는 거죠. 벤처. 어드벤처. 그죠?
모험을 해라. 어디를 뛰어넘어서 beyond the boundary of your current experience. The boundary of your current experience라는 것이 결국엔 컴포전이죠. 너가 편안하게 느끼는 그거를 beyond가 뛰어넘답니다. beyond. 뛰어넘어서 모험을 하세요. current experience. 그죠? 네가 경험해 본 것에 대한 어떤 boundary, 어떤 그런 그 테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beyond,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뛰어넘으셔서 뭐까지 해라? 바로 뛰어넘어서 explore. You have to. 그죠? have to explore. 그죠? 탐험하세요. new territory를 탐험하세요가 리스크죠. 이노베이시기도 하고 리스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territory, new territory라는 표현을 썼죠. new territory. 너의 영역. 그 너의 영역을 벗어난 애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extra territory. extra territory가 누구예요? ET. 여기가 ET예요. 외계인이란 소리죠. ET 아세요? 그 배 이렇게 좀 많이 나오신 분 계시죠?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좀, 많이 나오신 분. 그분이 ET죠. 근데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을 한번, 그래서 영역이란 소리를 많이 쓰죠, 영역. 영토, 영역, new territory를 찾아라. 그리고 those are the place, 이러한 곳은 새로운 영역, 새로운 그러니까 너의 바운더리를 벗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those are the place, 어떤 곳이다? 이런 곳이다. 뭐 할 수 있는? 그러면 in the place가 빠져 있는 거죠. in the places. 그러한 곳은 어떤 곳이다? 그러한 곳에 there are, 동사 주어. 이거 자체가 완전한 문장이죠. 기회가 있다 그곳에. 근데 여러분 이게 시험 범위하고도 겹치니까 in the place를 뺐으니까 기회가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제 관계 부사를 쓸 것이냐, 관계 대명사를 쓸 것이냐는 누구 하나 차이다? 전치사 하나 차이다. 얘는 the place만 빠졌으니까 the place를 넣을 곳이 없으면 위치를 쓸 수가 없다. 이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죠. 이거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죠. 뭐 할 수 있는 기회? improve, innovate, experiment and grow죠. 네가 네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혁신하고 새로운 것을 실험해서 그리고 성장하고. 따라서 마지막 문장. 성장이란 항상 at the edge. 바로 모서리, 바로 끝에 있다. 경계선에 있다. 경계선에. at the edge에 있다. 경계선. 바로 바깥에. just outside. edge에 있다. 요 모서리에 있다. 바로 the boundary of where. 여기서 where는 또 place죠. 의문문이 아닐 테니까. 이건 의문문이 아니잖아요. 정의를 내려준 거잖아요. 이러한 장소에 있다. Where you are right now. 네가 바로 있는 곳의 바운더리 바깥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방금 있는 곳, 바운더리는 네가 있는 곳은 편안한 곳, 컴포트존이고 그 바깥에 just outside. 바로 이 바깥에 성장이라는 게 있다. growth. 성장이라는 것이 바로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도전하세요. 내용이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 정답 몇 번? 자신을 넘어서 현 상태 분석 뭐 이런 거 아니죠. 새로운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좋아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벽을 넘자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금 나누세요. 리스크와 컴포트 존, 컨벤션, 그죠? 이노베이션. 이걸 이렇게 조금 이게 나눠 보시면 조금 더 좋겠습니다. Where you are, 그죠? 네가 있는 곳, 이런 데를 벗어나세요가 여기서는 긍정적 표현이니까 뭐 current experience 이런 거. 이런 단어에다가 이제 beyond이라든지 out of라든지 이런 거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이렇게 넘어오는 거. 됐습니다. 이 두 번째 지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지문은 무슨 내용인지를 조금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운데 그게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맨 마지막 문장을 좀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매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예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는 맨 마지막 결론이 맨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외우셔야 돼요. 결론을 먼저 보면 뭘 먼저 외우는 거예요? 이 문장이 여기선 가장 핵심입니다. The term award. 보상이라는 것에 집중할 때는 사람들이 뭐를 생각해요? 보상이라는 단어와 award라는 단어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면을 본다? 보상이라는 측면을 바라볼 때는 어떤 측면? 그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게 됩니다. 긍정과 부정이 다 있는 사람이 있는데 긍정과 부정이 다 강해요. 다 커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긍정도 고만고만, 부정도 고만고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정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긍정이 딱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중에 어워드라는 것을 택하려고 그러면 누구를 택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은? B라는 사람이 있고 A라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고만고만해요. 근데 부정도 없어요, 딱히. 이랬을 때 누구를 택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거 같은 거 결과 보면 재밌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도 나올 텐지만 아이 저 못된 새끼, 저런 놈은 없애야 되는데 근데 얘가 장점도 있어. 그럼 사람들이 award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는 그 사람의 뭘 바라보게 돼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실험의 결과에. 이 사람이 고만고만하게 착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딱히 잘하는 것도 눈에 안 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흠이 좀 있지만 award라는 보상으로 볼 때는 긍정이 많은 사람을 택하게 된다가 이게 사람적 심리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거를 deny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도 결국엔 누구를 고른다? 얘는 deny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게 결국엔 누굴 deny해요? deny라는 사람도 얘를 골라요. 근데 award를 해도 얘를 골라요. 이제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이제 실험 하나의 요약문처럼 이 마지막 문장은 외워두세요. 외워두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award라는 단어가 사람들이 여기서 get은 오형식이죠. 사람들을 뭐하게 만든다? 투부정사를 붙입니다. 이렇게 뭐하게? 포커스하게 만들어요. 파지티브에. 그래서 흠은 좀 있지만 긍정이 강한 사람한테 가게끔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럴 때 and 같은 경우는 해석을 할 때 반면에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들 and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그리고만 있지 않아요. 그러나도 있어요. 반면에도 있어요. 단어의 뜻이. 그것은 내용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붙이는 거죠. 반면에 the word deny라는 이 단어는 그죠? 부인하다, 부정하다. deny를 명사로 바꾸면 denial입니다. AL 붙이는 명사가 꽤 있죠. 부정이라는 단어는 결국에 어떻게 만든다? 그들을 또한 뭘 강조하게 만듭니까?
결국에는 네거티브를 강조하게 만들죠. 부정이라는 단어를 내가 deny, 이제 이걸 거부해야 되는데 부정이 많은 사람을 택하게 되고 award는 긍정이 많은 사람을 택하게 된다 이 얘기예요. 스펠링 조심하세요. 물론 다 아시겠지만 시험장에서는 가끔 별의별 실수가 다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진짜 어떤 학생도 봤냐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독립이라는 소리죠. 독립.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interdependent는 무슨 말이에요? 인터는 서로서로라니까 상호 의존이잖아요. 완전 다른 단어인데 사람이 시험을 이렇게 막 여러 글을 계속 짧은 시간에 읽다 보면 막 이게 이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이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이래요, 사람이. 여기는 독립적인이라는 소리인데 여기는 상호 교환이란 상호 보완적이라는 소리거든요. 완전 다른 단어인데도 사람이 막 급하게 가다 보면 스펠링이 낯설어 보일 때가 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선입견이죠, 선입견. 이렇게 이 단어일 거야 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emphasize, 얘는 퍼시고 emphasize는 강조하다죠. 그래서 부정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러한 것들이 they are 이 말이죠. resulting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 결과 they are resulting 얘 뺀 거죠 이렇게. 그래서 resulting in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어떤 결과로 이어지다. 능동으로 썼죠. different outcome 다른 아웃컴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는 말을 먼저 잡아두고 그 위에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미발식이죠. 마지막에 결론 나온 거. 얘는 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해석을. 자, 이제 예시가 바로 나오겠다 이거죠. 네 스스로를 as the judge로 생각해봐라. 판단. 뭐 판사인데 그게 판단을 하는 판사인데 어디에서 여기서에서의 이 케이스는 소송인을 말해요. 소송. sue죠, sue. 소송하는 거. sue, accuse도 알죠? accuse. 소송. accuse하다. 비난하다. 소송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excuse가 뭔지 아세요? 그래서 기왕 한 김에 글이 쉬우면 내가 이런 잡지식을 많이 해줘요. excuse가 무슨 말이에요? 단어 이렇게 좀 비슷하게 보이세요? 날 빼달라는 거예요. 어디서? 소송에서. 그게 excuse죠. 그거를 소송을 하면 accuse고. 자, 그래서 소송, divorce입니다. 이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 거 보이세요? D-I. 그죠? 이혼을 하는 소송에서의 판사라고 네가 한번 생각을 해본 상태에서 그리고 콤마 찍고 where니까 in the case죠. 그 소송권에서는 그죠? You have to decide. 네가 결정해야 되는 게 whether 이럴지 말을지를 결정해야 돼요. 이럴지 말지를 네가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if가 가능하죠. 왜냐하면 명사절이니까. 자, 이걸 결정하셔야 됩니다. Give parents A한테 줄지 B한테 줄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얘네들에게 이것을이죠. 사형식. 얘네들에게 이것을이죠. Primary custody. 양육권이죠. 양육권. custody. 양육권. 걔네들의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이제 줘야 되는지, 그러니까 A한테 줄지 B한테 줘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케이스의 판사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돼 있죠. 이해가요? 사양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never mind. 고민하지 마시고요. never mind. 고민하지 마세요. 무엇일지는 whether 이거 일지 아닐지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never mind whether 뭐뭐 일지 아닐지. 어떤 부모가 father냐 또는 father인지 또는 which is the mother인지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는 아무 필요 없는 얘기죠. 그냥. 그러니까 남자 여자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성은 냅두고 parents A는 satisfactory in all ways입니다. 모든 방식에 있어서 이런 부모, 이런 parents예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장점이 참 많아요. 근데 딱히 그렇다고 해서 not outstanding. 아주 장점이 크진 않아요. 사영이는 벽화를 그리지 마시고. 사영아. 여기 봐. 거의 동굴 벽화를 막 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나중에 필기하려고 다시 한번 딱 복습하려고 보니까, 막 상형 문자가 그려져. 그리고 B는 아주 major positive가 있어요. 아주 매우 긍정적인 게 몇 개 있고요. 그 다음에 major negative도 써 있어요. 흠도 많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흠에 조금 더 관대한 편이기도 하죠. 사실은 좀 정이 좀 많이 이끌리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이 막 정가도 있고 막 이런데도 또 당선이 또 나오면 또 당선이 되고 막 그러나 봐요. 근데 나는 간혹 조금 내가 연예인이었으면 억울했겠다라고 싶은 것들이 정치인들은 그렇게 봐주는데 연예인들은 한번 실수했다가 나오면 파렴치하다고. 우리나라 굉장히 도덕적 잣대를 잘 심하게 갖다 대는 것 같아요. 아니, 제 바람은 좀 그런 연예인을 바라보는 잣대의 그러한 도덕성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세금을 안 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제 세금 내기 시작하면요 이 세금으로 돈을 가져가는 놈이 막 엉뚱한 짓 하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간혹 이렇게 막 가고 있다가 보면 멀쩡해 보이는 보도블록 막 뒤집어 엎으면 그냥 막 저걸 결정한 새끼 진짜 저기 다 우리가 낸 세금 여러분 부모님이 낸 세금이잖아요. 그 세비로 다 이렇게 만든 거고 세비로 월급 주고 세비로 국회의원 월급 주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지하철역 같은 것도 다 세비로 하는 거지. 저기다 누가 돈을 냅니까? 다 우리가, 여러분 부모님이 내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깔아놨어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다 깔아놨어요. 근데 막 그런 걸 근데 그걸 결정하는 애들이 또 우리가 손으로 뽑은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러기에 올라올 애들이 기왕이면 좀 괜찮은 애가 왔으면 좋겠는 거죠. 그죠?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B는요, better house, higher income, 그리고 closer relationship with the child. 막 장점이 너무 많아요. outstanding 해요. 막 장점이 막. 근데 또한 has to do much work related travel. 이게 단점들이죠. 하지만 단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문장 삽입 내면 딱 알겠죠? 뭔가 work에 관련된 travel, 그죠? 출장이 많고요. 그 다음에 건강 상태도 이렇게 딱히 안 좋대요. 근데 이제 마이너니까 아주 크진 않지만 몸도 안 좋아요. 자, 이랬을 때 to which parents 여기는 지금 의문문을 강조하려고 의문사를 앞으로 뺐지 사실상 주어는 여기죠. 너는 award를 주다 custody 양육권을 누구에게 그 에게가 의문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뺀 거죠. To which parents에게 would you award custody? 누구에게 주겠냐? 결론은 누구다? award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얘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반면에 however, 그럼 여기도 여러분 however가 2번 나오면 지금 요즘 계속 그 문제를 개발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however가 연속해서 2번 나오면 이것 갖고 순서 같은 거 장난 많이 쳐요. 어디다 넣어야 되냐 이거지. however가 딱 지금 2개가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대답수의 대답은 B입니다. 그 다음에 또 however. 그 다음에 그러나 if 여기가 빠져 있죠. They are가 빠져 있죠.
왜 빼요? 왜 빼요? 왜 뺀 거예요, 이런 거를? 아, 여기 데이가 아니라 유네요, 유. 왜 빼는 거예요? 당연히 관계대명사는 그럼 왜 빼요? 관계대명사는 명사를 왜 빼? 앞에 있으니까 빼죠. 여기도 뒤에 있으니까 뺀 거예요. 아니다. 미안하다, 얘들아. 뒤에 있는 문장의 주어가 얘다. 처음이 맞았다. 역시 이래서 답은 고치는 게 아닌가 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몸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만약에 질문을 받으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는 주어가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거 뺀 거고요. 명사를 빼면 어떤 규칙이 생긴다? 관계대명사, 명사를 빼면 어떤 규칙이 생긴다? 형용사로 바뀌죠. 그래서 얘를 형용사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빙. 형용사로 바꿨더니 뒤에 asked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원래. 그리고 여기도 형용사, 여기도 형용사니까 두 개를 다 둘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 눈에는 얘만 보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질문을 받는, 질문을 받은 대다수는 이렇게 해석하죠. 우리 관계대명사 해석하고 똑같아요. 그게 분사구문이에요. 이러이러한 질문을 받은 대다분의 사람들도 또 B를 고릅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냐? 선생님, 왜 ask 다음에 수동태인데 이걸 이렇게 써요? 왜 그렇게 써요? 수동태인데 여기 왜 to which를 그대로 써요? ask라는 것 자체가 목적어가 몇 개가 있었던 거예요? ask people. 여기서 to which라는 것은 그냥 의문문입니다. which parents에게 would you 띵띵띵띵띵 이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얘는 조금 문장을 잘못 쓴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거 간접의문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주어 동사 어떻게 써야 돼요? Which parent you would deny? 이게 맞는데. 이거 잘못 썼는데. Would you?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건 제가 원어민한테 한번 더 물어볼게요. 제 와이프한테 물어볼게요. 제 와이프가 미국인 중에서도 신문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에디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BTS 책 번역 이번에 했거든요. 이게 번역이 아니죠, 사실은. 번역을 초벌 번역가들이 해서 주면 그게 문법적으로 맞는지 외국인의 정서에 맞는지를 이제 판별해서 바꿔줘요. 그거는 원어민밖에 못 하거든요. 인투이션이 없어요. 우리 통역사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 인투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도와 도둑은 거의 비슷하죠. 그럼 은행 도둑하면 안 되나? 이건 외국인이 몰라요. 이거는 그 언어에 대한 직관이 있어야 돼요. 그건 원어민밖에 못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월드 초이스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그걸 하는데, 이건 문법적으로 딱 봐도 틀렸죠. 안 틀렸어요? 우리 직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숙제했잖아요. 의문사가 맨 앞으로 튀어나가게 되었을 때 주어 동사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바꾸기로 했죠.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아마 이렇게 단어가 길어서 쓴 사람이 헷갈렸나 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ask가 이걸 문장을 그대로 쓰면 if they are asked, 질문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사형식의 수동태는 그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다 없다? 목적어가 하나 남죠.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이걸 능동태로 써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 글의 결론은 이미 끝났으니까 제가 괜히 문법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문법 갖고 시비 거는 거예요. 시험을 냈을 때, 어법을 냈을 때도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시라고.
원래 저걸 이건 지금 수동태잖아요. be asked.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핑크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제가 원래 핑크를 좋아해서요. 자, 그래서 제 딸이 맨날 핑크만 고르나 봐요. 어제는 오늘 아침에, 오늘은 선거날이라서 어린이집을 안 갔는데, 어제 아침에는 내가 데리고 가려고, 아침에 보통 엄마가 이제 지금, 애가 딸이 3살이 됐으니까 아침에 옷을 입힐 때 엄마가 이렇게 고르라 그래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엄마가 애기를 옷을 입히면 제가 아침에 데려다 주거든요. 내가 데려다 주려고 딱 나와보니까 애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다 핑크인 거예요. 신발 핑크, 양발 핑크, 바지 핑크, 셔츠 핑크.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애를 왜 이렇게 입혀놨냐 했더니 다 자기가 고르라고 했는데 다 고른 게 다 핑크예요. 핑크만 골라요, 애가. 아빠를 닮았나 봐요. 제가 핑크를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핑크를 보면. 저는 이제 이 선입견이 있어서 남자들은 핑크를 안 돼라는 거에 저는 별 신경 안 쓰는 편이거든요. 약간 외국 마인드가 좀 있나 봐요. 별로 신경 안 써요. 남들이 뭐 어쨌든 저 핑크색이 그냥 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수동태인데, 그죠? 이 지문에서 시험 문제 하나 내라면 맨 마지막 문장 하나. 그 다음 영작하시오. 그 다음에 어법으로 낸다면 이 문장 하나. 그죠? 이게 수동태인데, 왜 이걸 시험 문제로 낸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분사구문이라는 아주 무게감 있는 문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사형식의 수동태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그죠? 그러면 이걸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면, 근데 이거를 먼저 좀 이해하세요. 능동태를 왜 수동태를 쓰죠, 굳이? 주어를 맞추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수동태 수업할 거예요. 첫 번째는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를 맞추려고. 그렇게 좀 문장이 자연스러우니까. 두 문장이 주어가 달라버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거 이유 하나하고 두 번째는 능동태의 주어가 별로 안 중요해서. 그래서 우리 일상에 있는 수동태들이 되게 많을 때가 자세히 보면 주어가 별로 안 중요할 때만 써요. 그러니까 5명의 사상자가 발생 이렇게만 써요. 그 사고에서 그럼 5명의 사상자는 목적어잖아요. 그럼 주어는 어디 갔어요? 주어가 중요해 안 중요해? 이 문장에서 누가 그 짓을 했냐? 이건 안 중요하니까. 이해 가요? 그러면은 주어 여기서도 안 중요했단 소리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본 거죠. ask. 질문을 던졌네요. ask. 누구한테? The most people.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네요. 뭐라고? 모두에게 이것을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 내용이 뭐예요? 아까 한 거 똑같은 저 To which parent? 어떤 부모에게 you would 어떤 부모님에게 you would deny custody 이렇게 된 거잖아요. custody를 그죠? 누구에게 거부할 거냐 이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거꾸로 써도 되나요? 이거 지금 저는 제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맞죠? 얘가 잘못 쓴 거죠. 이렇게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야 돼. 동의를 얻어야 돼. 이 새끼가 잘못 썼잖아. 하지만 제가 원어민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자체를 목적으로 보이냐 이거지.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물어보는 것은 이것 자체가 한 덩어리로 간접 의문문으로 보이세요? 이게 간접 의문문으로 보이세요? 그래야지 이게 말이 되니까.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자, 이거를 수동태로 바꿔본 게 이거예요. 그럼 수동태로 바꿔봐 이거. 시작. 수동태로 바꿔봐.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most people은 어떻게 된다? are asked 질문을 받는다? 얘 어떻게 할 거예요? 얘 없애요 말아요?
없앨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형식의 수동태에서는 BPP가 있는데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are asked로 내면 되게 잘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asking으로 내면 되게 잘 넘어가요, 애들. 왜? 뒤에 목적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렇게. asking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질문을 받잖아요, 지금. 그 질문을 받은 주어가 누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을 받은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if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을 받으면, 뭐에 대한? 이것을 질문을 받으면, 어떤 부모님에게 당신 같으면 그 커스터디를 거부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그죠? 그러면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B라고. 이 말이에요. 이 말인데, 이 문장하고, 이게 조건절이고, 이 문장하고, 이 주절하고의 주어가 같아버리니까, 주어 1과 주어 2가 같아버리니까 얘를 안 쓴 거예요. 우리 명사 겹치면 안 써도 되잖아요. 그게 관계대명사에서 배운 거예요. 그럼 명사를 빼고 나면 나머지 동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관계대명사 어떻게 되던가요? 관계대명사가 형용사 자리죠. 왜 형용사예요? 명사가 빠지니까 누가 이 질문을 받은 거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질문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려면 are ask를 뭘로 바꿔야 돼요? 형용사로 바꿔야 된다고. 이해 갔어요? 그러면 are는 동사니까 동사를 뭘로 바꾸면 형용사가 돼? being으로 바꾸면 형용사가 된 거예요. 근데 being도 형용사, ask도 형용사니까 두 개를 다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being을 뺀 거예요. 내 눈에 뭐만 보여? asked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asking 하면 큰일 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질문을 받은 거라고. 이해가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 구문의 정의예요. 주어가 같아서 뺐고, 주어를 빼고 나니 동사를 형용사로 바꿨고, 이건 관계대명사에서도 똑같았고, 그리고 나니 접속사도 굳이 없으면 안 써도 상관은 없고. 알겠죠? 그래서 being asked, 질문을 받는다면,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B라고. 또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관계대명사 해석해서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분사잖아요. 형용사.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 순서 두 개. 알겠죠? 여기서의 however는 장점도 있지만 그러나 단점도 있다. 이 얘기의 however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however는 B라고 대답합니다. 첫 번째 대답. 그러나 두 번째도 역시 B라고 대답하지요. 두 번째 대답. 근데 왜 두 번째 대답을 however로 묶었다? 1도 B고 2도 B니까 그러나라고 붙였어요. 가장 장점도 B지만 그러나 단점도 B입니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점도 B고요. 그리고 단점도 B입니다. 이 그리고가 그러나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이거일 줄 그러니까 reply A일 줄 알았는데 그러나 B가 됐습니다. 이렇게 요 두 개가 붙어 있는 것도 however, 장점과 단점. 여기 however는 당연히 이해가 가죠.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을 때 두 번째 however를 most people reply B 여기다가 탁 넣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두 번째가 더 어렵죠. 얘보다. 여기가 훨씬 더 어렵죠. 첫 번째 대답도 B, 그러나 두 번째 대답도 B. 요 포인트가 조금 어렵죠. 순서까지 대비를 좀 하시고. 이 교시는 우리 교과서를 좀 할까요? 3과가 좀 부담스럽죠? 지금 여기는 우리 여러분들 그 진도에 나와 있는 표에서는 3개만 더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오늘 2개 끝냈으니까. 그래서 그럼 나머지 3개는 금요일날 끝낼게요. 이거 나머지 3개는 금요일날 끝내고 오늘은 조금 교과서에 관련된 부분은 얼른 그냥 쫙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